예, 안녕하십니까. 이 드루킹 관련 특검법이 오늘 국회를 통과해서 아마도 23일 정도에 대한 변협에서 4명을 추천하면은 야당이 2명을 골라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그럼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그런 절차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비 기간이 한 20일이다 보니까 6.13 지방선거 이후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들어가는데 근데 이미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이 특검이 들어가기도 전에 그냥 판이 다 무너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참 또 이 청와대에서 송인배 제1부속 비서관,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으로 따지면은 정호성 비서관이 했던 그 역할이에요. 대통령의 일정을 모든 관리하는 최측근 비서인데 이 송인배 비서관이 대선 전에 드루킹을 4번을 만났고 그래서 김경수에게 소개를 해줬다는 것을 청와대가 자인을 했습니다. 이게 언론에서 계속 드루킹과 김경수를 누가 연결했냐는 이 이슈가 좀 나오니까 아마도 알고 있겠죠, 몇몇 언론은. 드루킹 쪽이 지금 그쪽 회원들이 조금씩 지금 지금 터뜨리고 있어요. 그쪽 조직이 그렇게 만만해 보이지 않습니다. 드루킹과 지금 똘똘 뭉쳐 있는데 이러니까 더 이상 청와대가 발뺌을 할 수 없으니까 한마디로 자백을 했는데 4번 중에서 2번은 돈을 100만 원씩 받았다. 송인배 이 비서관이. 그런데 이 조사를 지난달 21일 날 했다는데, 그러니까 4월 21일 날 했다는데, 송인배 비서관 조사를.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이 통상적인 금액이어서 그냥 별거 아니어서 덮고 갔다. 문재인에게도 보고 안 하고 덮고 갔다 그러는데, 열혈 지지층 모임인 줄 알았다, 경공모가. 그럼 그 경공모 열혈 지지층 모임에 갔다는 이유로 돈 100만 원을 왜 받습니까? 지지 모임 가서 왜 돈을 받죠? 이거 도저히 이게 통상적이라고요, 이게? 지금 미디어워치 국가경영포럼에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더군다나 이번에 김일성 교수와 장호석 소령은 대구까지 가야 되는데 강의료 30만 원 드립니다. 그런데 슬쩍 지지층과 그냥 만나서 노다거리는 대가로 100만 원씩을 받는 게 통상적이다? 제가 알기로는 이 김영란법에서 공직자가 강의로 받을 수 있는 최고 액수가 100만 원입니다. 근데 이건 지금 강의도 아니에요. 강의도 아니고 그냥 좀 만나고 온 거 가지고 돈 100만 원씩 100만 원씩 받았다. 이거 뇌물 소지가 있죠. 뇌물 소지가 충분히 있죠. 근데 문제는 이거를 조사해 놓고도 별거 아니라서 덮었다. 별거 아니면 계속 덮고 있던지요. 덮고 있던지. 지금 근데 이건 또 왜 공개합니까? 별거 아닌 게 아니니까 이게 터지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미리 슬쩍 흘리고 문재인은 워싱턴에 끌려가기 전에 국민들께 있는 그대로 설명해라는 말을 남겼는데 본인이 설명을 하는 게 가장 정확하죠. 본인이 아는 것. 너 드루킹 알아 몰라. 문재인이 드루킹 알아 몰라. 그거 딱딱딱 설명해주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국 부르고 백원우 민정비서관 부르고 여기 송인배 부르고 김경수 부르고 본인이 설명해주면 간단한데 본인이 설명을 안 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은 특검도 특검이지만은 지금 특검이 들어오면은 경찰과 검찰이 수사 은폐한 것까지 뒤지게 돼 있으니까 경찰이 지금 마지막에 피치를 올리는데 어떻게 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좀 면제 좀 받으려고 그래서 경찰선에서 지금 김경수를 뭐 다시 소환하네 만에 하여튼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23일부터 이제 이 선거 후보자 등록을 하고 레이스를 시작하는데 특검이 조사를 하기 전에도 김경수를 다시 소환할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서 김경수 소환하면 김경수 구속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경찰이 그거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마도 김경수 쪽은 이제 후보 등록하면은 난 후보자니까 조사 안 받겠다 해가지고 역시 믿을 건 개돼지들 선동해서
경남지사 당선되면은 국민들에게 결백을 인정받았다. 지금 딱 그 플랜 짜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그런다고 되겠어요? 김경수 소환 안 해도 지금 잡힐 것들 한두 개가 아닌데, 그리고 특검이 민정 라인들을 수사하면요, 전 이거 아주 심각해질 거라고 봐요. 이 송인배 건으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그동안에 김경수와 백원우가 설명했던 게 완전히 그냥 거짓이라는 게 다 드러났거든요.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김경수가 이렇게 설명했죠. 드루킹으로부터 2월에 협박을 받아서 2월에 백원우에게 민정비서관에게 알렸다. 나 협박받고 있다. 자, 그런데 백원우는 3월 27일 날 드루킹이 오사카 영사로 추천한 도모 변호사를 만납니다. 3월 27일 날. 그리고 도모 변호사 주장은 나는 오사카 총영사에 관련 면접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면접을 봤다고. 자, 그러면은 2월에 신고를 했는데 문재인 최측근이 나 협박받고 있다고 민정에다 2월에 신고를 했는데 최소한 한 달 반이 지난 3월 27일 날 도모 변호사를 만나서 조치를 취한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늦게 조치 취했냐? 백원우는 내가 게을러서 그렇다. 내가 게을러서 그렇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거 지금 이자들이 얘기한 거 그대로 전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추측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드루킹의 옥중 편지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2월에 만나서 좀 다퉜다. 협박까지 한 건 아니고 왜 오사카 총영사 그거 해주기로 했는데 안 해주냐. 그럼 다퉜다. 그리고 3월 14일 날 페이스북에다가 너희 문재인 쪽 댓글 누가 했는지 내가 다 터뜨릴 수 있어. 이렇게 나갔고 드루킹 옥중 편지 보면은 3월 18일에 이 김경수에게 문자를 보내서 다 까버리겠다라고 넣었다. 그러더니 곧바로 3월 20일에 체포가 돼서 구속됐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벌써 2월부터 3월 17일까지 얼마나 살벌한 일들이 진행됐습니까? 그걸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대통령 측근을 다루고 있다는 이 백원우 민정비서관. 그리고 민정수석 조국은 검찰, 경찰을 다루고 있죠. 아무것도 모르고 우린 게을러가지고 우린 게을러서 그냥 아무것도 안 했다.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드루킹은 3월 18일 날 내가 언론에 까겠다 그러니까 20일 날 갑자기 체포를 당했다. 즉 민정 라인이 움직였을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송인배 문제잖아요. 송인배 문제가. 드루킹을 김경수에게 소개해줬다는 송인배. 그리고 드루킹 모임으로부터 돈까지 받은 송인배. 그리고 오늘 청와대가 이것까지 얘기했어요. 드루킹 쪽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부터 이 정보들을 전달받았다. 정세 분석들을. 즉 김경수보다 드루킹을 더 잘 알고 먼저 알았다는 송인배라는 인물이 오늘 나타났는데 2월 달에 김경수가 백원우하고 통화하고 3월 27일 날 백원우가 도모 변호사를 만나는 그 사이 동안 송인배는 뭐 했습니까? 백원우는 게을러서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고 얘기하는데 이 사건을 손바닥처럼 알고 있을 송인배는 그러면은 제1부속비서관으로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한 달이 지난 4월 21일에 민정에게 자청해서 조사를 받았다? 이게 지금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 백원우가 아니라 김경수가 협박을 받았다 이거예요. 2월에 협박받았다 치자. 근데 저는 이거 말이 안 된다고 봐요. 2월에 설명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백원우가 말이 바뀌었어요. 백원우가. 3월 중순에 도모 변호사를 만났다고 했다가 도모 변호사가 3월 27일 그러니까 이게 말이 바뀌고 전에는 또 2월 말에 조치 취했다 그랬다가 말이 다 바뀌고 있어요. 지금 백원우 쪽은. 상식적으로 김경수가 어쨌든 협박의 위협을 받았으면은 백원우한테 연락하기 전에 송인배한테 연락을 했겠죠. 드루킹을 소개시켜주고 드루킹한테 돈도 받고 드루킹을 관리했던 사람 아닙니까? 김경수 이전에. 그럼 당연히 송인배한테 전화해서 송인배가 드루킹하고 통화도 했겠죠. 너 왜 이러냐. 이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드러날 것 같으니까 지금 청와대가 미리 송인배를 깐 거 아니에요? 이게 터질 것 같으니까. 드루킹이 지금 한두 개 갖고 있겠어요? 드루킹이? 그동안 청와대든 친문 쪽 접촉한 것들 지금 한두 개 갖고 있겠어요? 돈 준 것도 아마 딱 증거 갖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송인배가 돈 줬다고 실토하고 그것도 21일, 4월 21일과 27일 날 청와대에서 털어놨다는데 그걸 또 발표는 또 5월 20일 날 해요? 이게 지금 투명한 상태입니까? 이 청와대 내에서 해결하는 방식이? 아마도 분명하죠. 김경수는 송인배와 상의했고 또 송인배가 드루킹하고도 접촉하고 해볼 거 해보다가 도저히 안 돼. 이러니까 이제 드루킹이 3월 18일 날 너 다 죽어 청와대 터트린다 하니까 그때쯤 가서 백원우에게 김경수가 쟤 잡아넣어라.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하는 게 훨씬 더 논리적이잖아요. 이게 도리가 없어요.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요. 태블릿 PC 추락도 마찬가지인데 누가 더 논리적으로 설명하냐 문제예요. 진실이 이어지잖아요. 비논리적일 수가 없어요. 자꾸 거짓과 조작을 하니까 설명이 앞뒤가 안 맞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김경수 정도가 협박받는다고 전화가 왔는데 한 달 반을 그냥 들어누워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때는 송인배가 작업을 했겠죠. 송인배가 어떻게 야합해보려고 작업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김경수가 백원우에게 혹은 송인배가 백원우에게 잡아넣자. 이게 아마 이 특검이 이 수사를 시작하면요. 1순위로 이거 수사해야 돼요. 경찰의 수사 은폐 그건 다음 얘기고요. 이미 2월, 3월 이 상황 자체가 다 엉망진창입니다. 송인배 수사하고 백원우 수사하고 전부 다 통화 내역 다 조사하고 청와대 그거 공공폰 쓰잖아요. 공공폰. 그거 뭐 어디다 갖다 버리면 그것도 증거 인멸됩니다.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을 수사해서 지금 이 상황이 올 때까지 문재인에게 오늘 보고를 처음 했다? 오늘 워싱턴 끌려가는 사람한테? 이 상황 때까지 문재인에게 보고서 한 장도 안 갔다? 이건 진짜 글쎄요. 이게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 모양 이 꼴 됐을까? 그냥 다 개돼지 취급을 하는 거예요. 왜? 늘 그렇게 성공해 왔으니까. 광우병 때부터 세월호 때부터 그냥 모든 거짓 선동은 다 성공하니까 박 대통령 사기 탄핵 태블릿 조작 다 성공하니까 그거밖에 모르는 거죠. 이제 수준이 높일 필요가 없어요. 사람을 속이는데 수준을 높일 필요가 없어요. 이 정도로 속여도 된다. 이 정도로 속여도 우리 인이 잘한다. 이런 사람들 천지다. 이미 다 개돼지 만들어놨다.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믿으라 얘기하고 언론들도 그나마 지금 언론들은 좀 잘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대로 예전에 비해서는 이거 딱 특검이 시작하자마자 백원우, 김경수, 송인배, 조국 딱 수사하면서 그리고 홍보 라인들 네이버하고 어떻게 했는지 윤영찬 홍보수석 등등 싹 다 수사한 다음에 홍보수석실과 민정수석실 싹 압수수색 들어가야죠. 압수수색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어떤 문건 주고받았는지 문재인에게 어떤 보고가 올라갔는지 그 문재인은 여기 관련해서 도대체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 이거 다 조사를 해야 되고요. 이거 뭐 제가 볼 때는 교과서적으로만 수사하면 이건 다 잡힙니다. 정상적으로 수사하면 이건 어려운 수사가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돈을 안 받은 사람을 어거지로 만들려니까 그냥 수사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져가지고 그냥 끼워 맞췄는데 이건 뭐 딱딱딱 나오는데요. 수사 안 해본 제가 해도 뭐 이건 뭐 순식간에 잡겠는데요. 근데 이제 우려하는 것은 대한변협이라는 단체를 신뢰할 수 있냐. 그리고 4명 중에 1명 정도 똑바른 사람 넣어봐야 거기서 2명을 고를 때 이 평화당, 박지원당과 이 정의당이 회방을 놨을 때 그리고 갓갓으로 2명을 추천했는데 정상적으로 수사할 사람을 제껴버리고 문재인이가 야합할 사람을 골랐을 때 이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막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건요
너무 수사할 것들이 탁탁탁 정해져 있어가지고요. 정해져 있어서 처음부터 작정하고 난 문재인 지키겠다고 들어오는 특검이 아니고선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만 해도 요거 뭐 문재인 개입 여부까지도 간단하게 답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김정숙 여사도 수사를 해야죠. 경공모를 언제 인지했는지, 그리고 경선 때 경공모를 가게 된 경위, 이런 것들 다 수사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드루킹이 지금 이 옥중 편지 는 걸 갖고 사기꾼, 브로커 난리치고 있는데, 이 친문 세력들이 저 그거 점점 더 화를 키운다고 봅니다. 이쪽 조직이 만만치가 않아요. 충성노르프 회원들이 지금 조직적으로 알아서 진실을 터뜨려주고 있고, 그런 상황이고, 배신감이라는 게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상황이면은. 그렇게 열심히 해주고 대가는 감옥 가서 파렴치범으로 몰리고 있는데, 이 드루킹이 사는 길은 다 진실을 다 파헤쳐가지고 인정받는 것밖에 없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가만히 있으면은 뭐 거의 이거 뭐 문재인 쪽 입장에서는 무기징역 때려놓고 사기 파렴치범으로 몰아버리려고 그럴 텐데, 이 싸움은 도저히 중간에서 딜이 될 수가 없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드루킹 자체가 처한 조건,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볼 땐 이 내각제 세력이 이제 이걸로 잡고 이번 기회에 권력을 한번 뺏어보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각제 탄핵 세력과 연관된 매체들, 뭐 조선일보, 문화일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볼 때 이게 진실이 감춰질 가능성보다는 특검 수사가 들어가면서 뭐 거의 웬만한 거는 그냥 다 드러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볼 때 문재인이 하나 믿었던 거는 김정은 같아요. 김정은 평양냉면 쇼로 한번 덮고 가려고 그랬죠. 실제로 덮였죠. 이게 늦어진 게 김정은 평양냉면 쇼로 완전히 그냥 다 덮쳐가지고 이게 정은이 만세가 이걸로 해서 늦어지다가 다시 이게 튀어나오게 된 계기도 김정은이가 이제 본색을 드러나면서, 아니 김정은 본색이 드러난다기보다는 문재인이가 감추고 있던 김정은의 본색이 터져 나오면서, 김정은은 원래 그런 놈이고, 그러면서 김정은 먹방쇼가 이제 시효를 다해가고 있으니까 그게 걷어졌을 때 문재인이 버틸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지금 문재인이 잘한다? 경제 초토화되고 있죠. 적폐 수사? 글쎄 뭐 이명박 쪽 잡아놓고 이러면서 야 뭐 하지만은 이건 또 이제 드루킹하고 연결되면은 아니 자기든 더 엉망진창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냥 김정은 쇼 하나였어요. 김정은 쇼. 그리고 더 크게 보면은 문재인이 지지율을 유지시켜준 건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김정은이 낚으려고 우리 은이 잘한다, 우리 인이 잘한다, 이래서 된 거지. 트럼프 대통령하고 붙었으면 문재인이 벌써 끝났죠. 그렇게 끌고 왔는데 이게 이제 다 한계에 들어왔죠. 한계에 들어왔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자 김정은이 끌어올 때까지 끌어냈다. 명분도 다 가졌다. 이제 문재인이가 별로 필요가 없거든요. 김정은 입장에서도 별로 필요가 없고 이게 버려지게 된단 말이죠. 이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서. 그러면 드루킹 수사를 하는 특검들이 왜 문재인 눈치를 봅니까? 그건 딱 봐도 문재인이 이제 골로 가는 격인데. 그래서 이 수사는 교과서적으로만 가면은 뭐 큰 무리 없이 진실이 다 드러나고 웬만한 자들 다 처벌받게 될 겁니다. 근데 과연 문재인 연루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 문제. 그러니까 워터게이트, 닉슨 대통령 때 워터게이트가 너무 똑같이 가고 있는데 닉슨 대통령은 연루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연루 사실로 쫓겨난 게 아니고 수사를 방해하다 쫓겨났습니다. FBI 수사를 방해하다가 쫓겨났어요. 근데 이미 지금 검찰, 경찰 움직인 거 보면요. 수사 개입했을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지금. 수사 개입했을 가능성. 그러니까 청와대 라인들을 수사하면서 아까 얘기한 이상한 것들 다 잡아내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청와대 민정이 지금 검찰, 경찰에 어떤 지시를 내는지 잡아내고 이러면요. 수사 방해를 했을 가능성이 워낙 높아서 닉슨 대통령의 탄핵 사유도 수사 방해입니다. 수사 방해로 간 거예요.
문재인도 그런 운명이 될지 뭐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꼭 진실 문제라기보다는요. 이건 크게 보면은 박 대통령을 감옥으로 집어넣은 내각제 세력과 문재인의 김정은 연방제 세력과의 싸움이거든요. 전리품 싸움이어서 전리품을 해먹으려면 문재인이 끌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문제 때문에 문재인은 쫓겨나게 된다. 저는 뭐 쫓겨난다고 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